자, 다섯 번째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은 한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법령이 아니에요. 거의 한 3시간,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이렇게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정리를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로교통법에서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용어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 잘 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도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도로 하면은 뭐예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 유료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있고요. 유료도로가 있고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가 있고 라에 해당되는 장소도 도로가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죠. 도로랑 가나다 요 세 가지 도로로 한정한다 하면은 틀립니다. 라도 뭐예요? 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한정한다 하면 틀리니까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동차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 덕이 들어가면은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동차 덕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동기도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차도, 중앙선, 차로, 차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보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어요. 차도, 보도가 있는데 우리가 차도 하면은 뭡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 부분을 말하고요. 보도 하면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도와 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가는 차로가 있고 오는 차로가 있겠죠. 그것을 뭐예요? 구분해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중앙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중앙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1차로가 있어요.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고 3차로, 요 차로로 차가 다니잖아요. 요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선을 뭐라 그래요? 차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선이 되는 거예요. 연두색이 차선이 되는 거예요. 차선은 뭐라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차도와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선에 대해서, 그리고 차로에 대해서, 차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연석선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요 선이 있죠. 그죠? 요 선을 연석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 요 파란 선은 오늘 버스 전용 차로라고 합니다. 이거는 버스 전용 차선이고요. 차로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또 조문을,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차도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 하면은 항색 실선이 있고 항색 점선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항색 실선과 항색 점선 등 안전 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 분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울타리 같은 거 있죠. 이에 설치된 시설물도 다 중앙선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로 하면은 뭡니까? 차로 하는 거는 뭐예요?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 부분을 차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차선은 뭡니까? 여기 중요 시험에 나왔던 거죠. 차선 하면은 이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 도로 하는 거, 자전거 도로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을 자동차 도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뭐냐 하면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하는 거. 이거 제외라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유모차라든가 보행 보조용 의자차도 보행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도로 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길 가장자리 구역하면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가 아니고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지 구분된 도로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지 구분된 도로라고 하면은 틀리니까요.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횡단보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자, 교차로도 뭐 우리가 상거리, 사거리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안전지대가 있고 신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표지가 있어요. 안전표지는 뒤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이 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교통안전표지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두 문자가 있죠? 뭐예요? 노, 보, 규, 주지인 말입니다. 노보규 사람 이름이에요. 노보규 주지사 이렇게 노보규 주지사라고 하든지 노보규 주지 이 물건 노보규 주지 이렇게 해도 되고 노보규 주지사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갈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노면의 개설이니까 노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규제하는 경우 개설이니까 규제 표지가 되는 거예요. 지시하는 경우 해서니까 뭐야? 지시 표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정답으로 활용되지 않고 갈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정답으로 활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주 기능을 보충한다, 보조한다, 보조 표지가 됩니다. 그 다음 이형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의하시오 이 말이에요. 주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둡니다. 나머지는 다 표지예요. 표지인데 유일하게 노면만 표시가 되겠다. 노면에 표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오늘 참고로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네 번째 주기능을 보충한다 하면 보조, 이연분 있는 경우는 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전 표지에 대해서는 면허증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안전 표지가 되겠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여기 노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표지판이고 노면은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번째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차마가 나옵니다. 차와 우마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차마 하면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차락하면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자전거, 또 사람, 가축, 기민을 그 밖에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을 차라고 합니다. 근데 차에서 제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철길,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철길, 가설된 선, 뭐예요? 기차, 지하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유모차, 그리고 또 보행, 보조용 의전차. 그죠? 또 있죠. 케이블카.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문자가 있다고 그랬죠. 전세 유복해. 전세 유복해. 전하면 전동차. 세하면 세발 자전거. 유하면은 유모차. 보하면은 보행 보조용 의전차. 케하면은 케이블카가 됩니다. 모두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뒤에 다 차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도 차가 아닙니다. 기차 아닙니다. 아시겠죠? 유모차 아닙니다. 보행 보조용 의자차 아닙니다. 세발 자전차 그리고 케이블카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실 게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동차가 나오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이렇게만 나오면은 원동기는 제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것들은 뭐 참고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동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면은 배기량이 125cc 이하를 말합니다. 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입니다. 둘 다 이하입니다. 미만이라고 틀려요. 125cc 이하 11kW 이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많이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해본 장치가 될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 30km 미만인 것으로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 30kg 미만 이 두 가지를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증 또 다른 면허증을 소지해야만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겠고요. 안전모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처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고로 보시는데 우리가 개인형 이동 수단 있잖아요. 수단에 보면은 처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처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운전면허는 원동기 면허 이상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법칙금 10만 원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같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정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한 명만 타야 됩니다. 두 명 타면 법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해야 됩니다. 미착용하면 법칙금 2만 원. 또 등하장치라든가 등하장치 미작동시키면 법칙금 만 원. 약물 가후 운전하면 법칙금 10만 원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법칙금 10만 원이고 음주 측정 불응하면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호 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전부 다 법칙금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행자 보호 불이행하면 법칙금 2만 원이고, 이런 처벌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개인 이동 수단도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 스쿨존 내에 또 뺑소니, 음주, 인명사고 야기 시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20번째. 자, 자전거가 나오고요. 밑에 보면 자전거 등이 나와요. 자전거 하면은 말 그대로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등 하면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등 하면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등, 자동차 등 의미를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가 나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긴급 자동차는 소혈구 대통령, 소혈구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 대신에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 안전부령 이렇게 시험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또 시험 정답이 되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나이는 13세 미만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긴급 자동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교통법에는 소혈구,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겠죠.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가 있느냐? 그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미안하게도 이게 책에 추가됐다고 생각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것도 언급을 해야 되고 언급해주고 싶은데 교재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 빠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출판사로 옮기게 되면 원고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누적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추가되었는데 그걸 다 내가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거는 제 잘못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자 잘못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바라고 또 이거는 워드로 작업을 해서 또 뭐 강의가 첨부될 때 자료까지 카페에 첨부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급 자동차, 소혈구,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겠죠.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가 이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긴급 자동차가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자, 우선은요,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 첫 번째 법정 긴급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신청을 하면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긴급 자동차가 있고요. 준긴급 자동차가 있어요. 자, 이거 섞어놓으면 구분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법정 긴급 자동차는요. 전부 다 뭐예요? 국가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들이에요. 그리고 시도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는 전부 다 뭐예요? 응급작업에, 복구작업에, 긴급 배달, 전파감시 이런 일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섞어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법정 긴급 자동차가 뭐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무조건 긴급 자동차예요. 어떤 자동차가 있죠? 뭐 범죄 수사라든가 교통 단속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들, 그리고 이동을 어떤 뭐 내부 질서 유지, 또 부대 질서가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기관이라든가 경호 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들, 다 국가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들이에요. 이게 법정 긴급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도청장이 지정함으로써 긴급 자동차가 되는 게 있죠. 요거는 뭐예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시도청장이 긴급 자동차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법정 긴급 자동차는 365일 긴급 자동차가 된다면 시청장이 지정하는 긴급 자동차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예, 전기, 가스, 응급 작업에 도움되는 자동차들. 또 민방위 업무, 긴급 예방, 복구를 위해서 출동되는 자동차들. 또 도로 관리를 위해서 응급 작업. 또 전신전화 응급 작업. 또 편물, 긴급 배달. 그리고 전파 감시 업무. 이런 일을 하는 자동차들. 모두 지청장, 시도청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긴급 자동차는 뭐냐 하면은 법정도 아니고 시도청장이 지정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차도 중긴급 자동차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한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차가요. 퇴근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급 환자예요. 그 사람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긴급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는 첫 번째, 두 번째 차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생명, 2급 환자, 부상자, 수요를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중긴급 자동차에 해당된다.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법정 긴급 자동차를 보면은 이동을 유도하는 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긴급 자동차는 유도하는 데가 아니고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하는 데 하면은 법정 긴급 자동차고 유도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긴급 자동차가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섞어 놓으면 구분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열 필요가 없다. 이 말. 자, 그리고 이제 24번째. 자, 주차가 뭐냐?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차는 몇 분이죠? 예,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에서는 초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는 운전받은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행이 나오죠. 서행은 이제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앞지르기, 일시정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 하면은 말 그대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보행자 전용 도로는 오로지 보행자만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범 운전자 하면은 모범 운전자라고 하면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아니면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됩니다. 2년 이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는 마치게 됩니다. 용어를 마치고 자, 이제 교통 규제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규제권자가 되는데요. 교통규제권자는 여러분 교재, 신교재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그 규제권자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표도 있고 조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조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교통규제권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시장 등이 되겠고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 경찰 공무원이 규제근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찰청장 있죠? 경찰청장과 관련된 거는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은 다 경찰청장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경찰청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도청장은 어떠냐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거예요. 시도청장은 고속도로 이외 도로 속도 제한은 시도청장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고속도로 위의 도로 점용 허가 통보는 뭐가 된다? 서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서장이고 요거는 시도청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또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차인원 적재 용량 제한 허가가 됩니다. 제한은 누가 합니까? 시도청장이 하지만 허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서장이 한다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행 금지 제한에서 구간을 정하여 금지 제한하는 것은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지청장이 되는 거예요. 시도청장이 되는 거예요. 우선 하면 선서해서 서장이 되는 것이고 일식하면 시공해서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횡단보도 설치는 시도청장이고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는 시도청장 또는 서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핵심은 시도청장이 하는 것. 경찰청장은 무슨 고속도로니까요. 서장이 하는 건 몇 개 없으니까요. 시도청장이 하는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제가 대신 합니다. 여러분들은 표를 먼저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247페이지부터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보행자 통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행자 통행은요, 언제나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차도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뭐예요? 통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지금 통행 금지가 되어 있어요. 도로공사 때문에. 또 그 밖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심해서 보도 말고 차도로 조심해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보도로 통행해야 된다. 그리고 통행할 때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끔 사람들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우측 좌측을 구분하지 않고 걷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잘 지키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규칙도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또 규칙이니까 또 지켜야 되는 거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산책을 자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길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내가 피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피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서로 뭐 불편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우측 통행하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도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등 보호가 된대. 그래서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유아하면은 6세 미만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죠. 영유아는 6세 미만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되겠는데요. 자, 시장 등은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몇 킬로미터 이내? 30km 이내 제한하에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에 한다가 아닙니다. 20km가 아니에요. 30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시장 등은 시도청장, 서장과 협의를 해서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몇 미터,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500m 이내 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300, 예외적으로 500,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상 주차장 설치 금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노상 주차장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인데요. 시도청장과 서장은 아래에 해당되는 네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조치는 두 문자가 있죠. 두 문자가 뭐예요? 통일, 이명, 30주년. 통일이면 30주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30km 이내지 20km 이내라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면 도로를 일반 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지 간선도로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 두 군데를 조심하시고 이 네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88이에요. 88.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됩니다. 적용 대상은 5가지가 있죠? 두 문자가 뭐예요? 두 문자. 신속히 보통주를 처분하다. 신속히 보통주를 처분하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 가시고, 자, 신속히 보통주를 처분하다 5개 중에서 벌점 2배 가중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속보가 되는 거예요. 신속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3가지. 이제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보행자 의무 불이해. 이 3가지가 벌점 2배 가중되는 것이다. 시험에는 벌점 2배 가중되는 것은 2가지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벌점 2배 가중되는 것은 신속보, 이 3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법칙금, 과태료, 벌점, 일반도로 보호구역 해서 나눠져 있는데, 법칙금 과태료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칙금에, 그죠? 1만원 더 플러스 하게 되면, 만원 더 플러스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금보다 과태료가 만원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법칙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관한테 적발됐습니다. 그때는 법칙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벌점도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에 신호 위반을 하는데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때는 벌점은 없어요.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지? 그래서 과태료, 법칙금 따로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법칙금만 기억하시고 과태료가 나오면 더 그냥 불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은 성용차 기준이에요. 성용차 기준이기 때문에 성합차가 나오면 또 10,000원 더 플러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0,000원 더 플러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합차나 성용차나 같은 게 있어요. 바로 20km. 20km 이하 있죠? 3만원, 6만원, 4만원, 7만원 있잖아요. 요거는 성합차, 성용차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여기에 세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성용차입니다. 45km 초과예요. 45km 초과 같으면 이 구간에 속하는 거예요. 이때 법칙금, 과태료, 벌점이 얼마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요. 바로 법칙금은 12만 원이면 과태료 10,000원 더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벌점은 일반 도로에서 2배니까 60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합차입니다. 15km 초과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경우는 성용차, 성합차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은 15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용차입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자, 신호 위반 같은 여기 속하잖아요. 그러면 12만원, 13만원, 30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용차가 신호 위반했잖아요. 그럼 성합차가 신호 위반했다면, 성합차가 만약에 신호 위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게 13만원 되고 14만원이 되고 30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여러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마, 노면 전차 통행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자전거 운전자가 나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 시험에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것은 바로 6번이에요. 6번이 시험 정답을 잘 나오고 나머지는 문제로서 지원되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2번, 5번, 6번이 시험에 잘 나왔다면 앞으로 1항하고 3항도 포함 제외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제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1항 보세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서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등 운전자는요, 자전거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죄송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로 보세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등 운전자는요, 도로를 운행하잖아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하나의 도로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자전거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된다? 안 됩니다. 일렬 종대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잖아요.
횡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행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고 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횡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시고 6번이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1항과 3항에서 포함 제외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지르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합니까? 우측으로 합니까?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전거 등 운전자는 뭐예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금지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1항과 2항. 3항 금지 장소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지르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에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2항에도 1호, 2호, 3호 여기 해당되는 차는 앞지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장소에서도 못해요. 교차로 같은데 터널 안에 또 다리 위에 또 이런 도로 구부러진 곳에 비탈길 고개마루 구간에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등등 이런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 시기와 장소가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끼어들기가 있잖아요. 자, 끼어들기는 22조 2항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지르기 금지 시기가 됩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는 22조 2항 이런 경우 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른 앞차로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차죠?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경찰국문 지시에 따라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끼어들면 안 됩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긴급정차 우선 통행은요, 이 조문보다는 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은요, 차를 보면은, 자, 내가 사거리를 지나려고 하는데 뒤에 긴급자동차가 붙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교차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적으로 정지하라 이 말이에요. 일단 교차로에서 정지하면 안 돼요. 교차로를 피해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그 다음에 일반 통행로입니다. 일반 가는데 뭐예요? 뒤에 긴급자동차가 따라붙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가 운행하기가 수월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 가장자리에 그죠? 가장자리로 운전 또는 일시 정지를 하시면 되고요. 편도 2차선은 1차선으로 긴급정차는 뭐예요? 1차선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를 하시면 돼요. 편도 3차선 같으면 뭡니까? 2차선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선과 3차선으로 좌우를 벌려서 양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도 1차 같으면 1차로 운행을 해야 되고 편도 2차는 1차선을 이용합니다. 긴급 자동차는 편도 3차선은 2차선을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긴급 자동차 특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긴급 자동차는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긴급 자동차는 1호부터 12호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례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에서 다목까지는 요거예요. 알겠죠? 가에서 다목까지. 자, 이거 잘 보세요. 4호부터 12호까지 사항은 긴급 자동차 중에서 2조 2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자동차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호부터 3호까지는 뭐예요? 모든 긴급 자동차가 다 뭐예요? 특례가 적용되는 내용이고 4호부터 12호까지는 뭡니까? 모든 긴급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혈구 그리고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요 세 가지는 모든 긴급 자동차는 다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4호부터 12호까지는 소혈구, 경찰용 자동차만 특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잘 구분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장소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하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서행 장소 하면은 뭐예요? 시도가 비교되다. 시도. 전국에 시도가 많잖아요. 시도가 비교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바로 4번에 있는 내리막, 그리고 교통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시도가 비교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게 있으면 좀 강하게 읽었어요. 습관화되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냥 시도가 비교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시도가 비교 이렇게 하면 가하고 교자에 좀 주의할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요. 시험에는 내리막 대신에 오르막으로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리막인데 오르막으로 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왜 또 중요하냐면 이 교통정리 밑에도 교통정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자, 밑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로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입니다. 그러면은 서행장소 교통정리는 어떤 거예요? 좌우로 확인할 수도 있고 교통이 빈번하지 않는 교차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호하고 일시정지장소 2호는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행장소에서 시도가 비교되다. 가에서는 내리막이지 오르막이 아니다. 그 다음 비교, 교자에서 교통정리. 요거는 좌우 확인도 가능하고 교통이 빈번하지 않는 교차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금지 장소가 나오죠. 또는 두 문자가 뭡니까? 두 문자가요? 다중공사는 오미터다 이 말이에요. 다중공사는 5m다.
다중공사, 요거는 5m 이내, 그 다음에 터다, 터널 안, 다리 위에는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중공사는 5m 이내 주차 금지고, 그 다음에 터널 안이라든가 다리 위에는 또 주차 금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주차 금지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차 주차 금지 장소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5m 이내가 두 군데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10m 이내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m 이내는 뭐가 있어요? 모퉁이 하는 게 나오잖아. 오. 비싸잖아요. 모퉁이는 5m고, 그 다음에 소방, 화재와 관련된 것도 5m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10m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은 주차 금지 장소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사진 곳에 정차 주차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고인목이 있죠? 요걸 설치하든지 조향 핸들 있잖아요.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인목 이것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사진 곳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 같은 거 아니면은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 준비를 하셨다가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는 타이어 밑에 고인목을 여러분들이 꼭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풀려도 고인목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및 고용주 의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